자, 유형 10번을 저번 시간에 마무리로 했었습니다. 자, 우리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를 했었는데 이 개념이 생각나세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수가 같아야 된다랑 네. 위치 같아야 된다. 박수. 박수. 빨리 안 쳐? 진짜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 좋아요. 자, 위치 동일할 때랑 지수가 동일할 때 이 두 가지를 봤었다, 그죠? 자, 지수가 동일해요. 근데 여기는 이 지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이때 밑이 큰 게 더 큰 거라고 했다, 그죠? 밑이 큰 게 더 크다 라고 했었고요. 다음은 밑이 동일할 때야. 밑이 동일할 때인데 이 밑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 더 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지수들이 비교한다라고 했었어. 지수가 큰 게 더 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소 비교를 하면 되신다. 또는 여기 뒤에 나오는 우리 지수함수 있잖아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서 확인도 가능하니까 그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근데 아마 너네들은 이게 더 편할 겁니다. 네, 이게 더 편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야. 이 조건들이야. 얘 조건들이 맞을 때 얘가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뭐 밑이라고 하는 게 분수가 되어버렸다? 근데 지수가 더 큰 게 큰 거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하는 게, 밑이라고 하는 게 1보다 더 클 때 얘가 만족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은 너네 지수함수 배워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 모양을 그렸고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그려졌거든. 얘일 때 지수가 큰 게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두 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었던 문제가 여기는 이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12번.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끝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그 오른쪽에 있는 거 115번이요. 114번이랑 115번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소 비교는 조금 중요해서 114번과 115번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당 3분 드리도록 할게요. 가도 8번. 자, 114번. 저거 클립 딱 따가지고 전송해줘요. 쌤이 그 기술이 있어요? 그냥 동영상만 자르면 되죠. 어떻게 하는 거? 자, n이라고 하는 게요. 모든 자연수다, 그죠?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입니다. 왜 얘에다가 체크를 했을까? 왜 얘에다 체크를 했을까? 저는 몰라요. 뭘로 하지 마. 물 마시면서 뭘로 하면 모르는 줄 알았어? 자,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n이라고 하는 게 양의 실수가 된다는 뜻이거든. 양의 실수고 거기에 있어서 4제곱근이야. 알겠어? 우리가 4제곱근, 3제곱근에 있어서 이 제곱근을 구할 때 조용히 해. n제곱근에서 그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구하는 게 달랐잖아. 그죠? 양수라고 한다면, n이 양수라고 한다면 이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4제곱근 n 얘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네. 제로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양수인 거를 a라고 둔다라고 했으니까 이 a라고 하는 게 4제곱근 n 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8의 6제곱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8이 양수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오는데 이 b라고 하는 거 양수래요. 그러면 6제곱근 8 얘가 b가 되겠다. 다음 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세제곱근이면은 안에 들어가는 게 양수 0, 그 다음에 음수 뭐가 됐든 간에 실수는 단 하나만 나오게 되겠다. 자, 그래서 세제곱근 4라고 하는 게 C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B보다 A가 크고요. A보다 C가 크도록 하래요. 자, 쟤네들 관계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B라고 하는 거는요. 8의 6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8이라고 하는 거는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으로 바꾸면은 2의
6분의 3제곱이 되면서 2분의 1제곱이 되겠다? 맞아요? 다음 A라고 하는 거는 N의 4분의 1제곱이 되겠다. 다음 마지막 C라고 하는 거는 세제곱근 4이기 때문에 얘를 고치면은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지금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네들이요 지수를 다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이 밑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해돼요? 2, 4, 3입니다. 얘네들 최소 공배수 뭐가 될까? 12가 되겠죠. 그죠? 자, 얘는 2의 12분의 6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는 n의 12분의 3제곱이요.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얘는 2의 12분의 8제곱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이 분자를 밑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얘는 2의 6제곱의 12분의 1제곱, 즉 64의 12분의 1제곱이 된다. 그죠?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n의 세제곱의 12분의 1제곱이 되고, 그 다음 얘 2의 8제곱이니까 256이죠. 256의 12분의 1제곱이 되겠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다. 자, 따라서 우리가 n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 n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64보다는 더 크고요. 그 다음 256보다는 더 작다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64라고 하는 거는 4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얘 n 세제곱이 될 수 있는 이때 n 값으로는 5가 가능하겠죠. 5의 세제곱 하면은 125입니다. 가능하죠. 자, 6의 세제곱은 얼마인가요? 6의 세제곱 216이죠. 그래서 6도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7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값은 5랑 6 두 개입니다. 합을 하면 11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얘가 되겠죠.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거. 이 자연수 n이기 때문에 제곱근을 했을 때, 4제곱근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대소비교, 얘네들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푸니까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죠? 생각보다 할만할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15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얘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봐도 좀 어려워 보여요. 네, 고난도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안 해. 저거면 한 몇 번쯤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했을 때. 얘요? 좀 중반쯤에 나올 것 같긴 해요. 한 10, 중간에. 한 10번? 좋네. 왜 둘이 반응이 똑같지? 단어도 똑같지? 도전대가 했어요. 전 롯데라고 했어요. 전 여기야, 요즘 여기잖아. 둘 다 욕 같은. 이건 좀 자, 보세요. 허리 아파요. 대괄호에 A, B, C라고 하는 거. 자, 얘가요. 얘라고 적어준 새로운 연산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에서의 약속이다. 자, 그럼 P라고 하는 거랑 Q라고 하는 거를 적을 수가 있잖아. 우리가 직접 적을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라고 하는 거, 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A 자리에 들어오는 게 6이잖아요. 제일 밖에 6제곱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2가 들어간대요. 여기에 2 적어주고, 그 다음엔 여기 B 자리에 똑같이 2인데 C 자리가 4래요. 루트 4가 되겠다. 그죠? 얘가 P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 Q라고 하는 것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A 자리에 8이 왔기 때문에 제일 밖에 8제곱근을 씌워주고요. B라고 하는 건 3입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N이에요. 3 곱하기 세제곱근 N.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P가 Q보다 더 작게끔 만들어주는 N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얘 부등호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자, 다음 왼쪽에 있는 거 천천히 하나씩 다 풀어보도록 하죠. 루트 4잖아요. 이 루트 4라고 하는 거는 2죠. 맞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이 되죠. 2의 6분의 2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의 3분의 1이 되겠다, 3분의 1제곱이 되겠다라는 걸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얘예요. 3의 8분의 1제곱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곱근 보세요. 3이 있고 8이 있잖아. 두 개 씌워준 거네? 그러면은 n의 몇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n의 두 개를 곱한 24제곱근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n의 24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등호가 이렇게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괜찮아요? 네.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n 값을 찾아야 돼요. 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n에다가 24제곱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것만 나오죠. 맞아요? 봐요. n의 24분의 1제곱이잖아요. 여기다가 24제곱을 하게 된다면 얘랑 약분되면서 그냥 n이라고 하는 값만 나오죠. 그죠. 이해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어디서 막혔어? 여기까지 구한 거는 괜찮아? 여기에다가 우리가 24제곱을 해주면은 얘 전체에다가 24제곱을 해주면은 얘는 약분되면서 그냥 n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할 거야. 여기다가 24제곱을 해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4제곱을 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얘는 3이랑 24랑 약분되면서 2의 8제곱 되겠죠. 맞아요? 네. 3의 8분의 1제곱은 24제곱 되면서 3의 세제곱이 돼요. 그 다음은 n이 24분의 1 곱하기 24. n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거를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2의 8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56이죠. 그죠. 3의 세제곱은요? 27입니다. 27분의 256보다는 n이 더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 따라. 9점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9점 얼마라고 하는 분수가 되는 거예요. n이 얘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이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10이 되겠다. 그죠? 할만하죠? 응, 괜찮아요. 예, 할만한 거예요. 지금 이 새로운 연산 이 기호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알겠죠? 저렇게 새로운 연산이 나오면은 천천히 하나씩 다 그 똑같은 자리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닝 수업 보면은 그 네모 2개 있는 거, 그 연산자. 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뭐 아는 척해요. 강의 기억나요? 뭐예요? 새로운 연산자, 이거 네모 2개 있는 그 연산에 대해서 약속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입해서 푸는 거. 네. 고3이었나? 뭐 고3 모닝 수학이었나? 고3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새로운 연산자가 나온다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거 재밌겠다. 네? 유형 11이거든요? 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재밌겠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곱셈 공식들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고1 제일 첫 번째 다항식 여러분들이 입학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했었습니다. 저희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문제 하나를 볼 텐데 먼저 119번 문제 얘로 워밍업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숫자에 대해서 세제곱 마이너스 어떤 숫자에 대해서 세제곱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6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a라고 하는 걸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 다음은 6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얘를 스몰 b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a 플러스 b에 대해서 세제곱 빼기에 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세제곱 얘가 됩니다. 자,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빼주셔도 되고요. 뭐 저기 있는 거 세제곱의 인수분해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다 계산해서 뺄셈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a 세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a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얘가 되겠고 빼기에 뒤에 있는 거 세제곱하게 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 얘가 되겠습니다. 얘 또 왜 제곱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뺄셈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A 세제곱이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3A B제곱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거 계산하게 되면은 6A 제곱 B에다가 더하기 이 B 세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A라고 했던 거, B라고 했던 거, 쟤네들을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6 곱하기에 A 제곱입니다. 6의 3분의 1의 제곱이에요. 6의 3분의 2제곱이 되겠다, 그죠? 곱하기 B라고 하는 거는 6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돼요. 다음 플러스에 2 곱하기에 B의 세제곱입니다. 6의 마이너스 2제곱에 대해서 세제곱을 하면은 6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약분돼서 사라지게 될 거고 6 더하기에 얘 같은 경우에는 36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8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통분하게 되면은 18분의 얼마지? 109? 맞겠지 뭐. 자, 그래서 얘가 P분의 Q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Q고 얘가 P가 되는 거잖아요.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91?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좀 편한 문자로 치환을 해서 곱셈 공식을 적용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숫자가 나온다고 이 숫자를 그대로 계산하다 보면은 좀 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 이 숫자들을 알파벳으로 바꿔준 다음에 문자로 계산을 한 후에 마지막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요. 1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123번. 보자. 자, 123. 구함. 안봄. 그 안봄도 있잖아. 그냥 안봄이 아니고, 안봄. 그 개 짜증나는 거 알지? 안봄? 애들이랑 톡할 때 키읔하면 애들이 되게 발작 버튼. 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야, 나는 이거 재밌어서 그런 아니 왜 애들이 나 기억을 싫어하지? 많이 하는데 습관인데. 그러니까 습관. 괜찮아? 저한테 되게 익숙한 글자예요. 그래? 굉장히 띠껍게 말한 건데. 응?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식이 딱 주어졌어. 근데 루트 더하기 루트나 루트 빼기 루트가 나오잖아? 너네들 나중에 2학기 부분에 수투를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 스킬이거든. 얘요. 합차 공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요? 좋아요. 뒤적이냐. 자, 여기 있는 거 지수에다가요.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얘를 곱해주면 합차 공식으로 분모가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f의 n이라고 하는 게 얘 분모 합차 공식 하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잖아. 1이죠. 그죠? 5에 루트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얘가 되겠다라는 걸로 다시 바뀌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가 없어지고요. 여기는 1부터 해서 2, 3 해서 35까지 다 곱합니다. 자, 얘네들 전부 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f의 1이라고 하는 거 얘는 5에 2 빼기 1제곱이 되겠다. 그죠? 다음 곱하기니까 지수들끼리 더 할 거야. 이해돼요? 다음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 루트인데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게 f의 2잖아요. 사라지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루트 2가 사라집니다.
그럼 루트 3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냐? 더하기 루트 36 빼기 루트 35 여기까지 되겠다.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35는 사라질 거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5에 루트 36은 6이라고 적을게요. 마이너스 1만 남아서 5에 5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게 5가 된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지럽지. 해! 저혈압이야? 억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화이팅! 자, 실전 유형 12번입니다. 너네들이 못하는 유형이다, 그죠? 네. 재밌겠다. 나게 못해요. 재밌겠다. 자, 여기 있는 AX제곱이 존재하고요. A-X제곱입니다. 얘랑 동일한 거는 AX제곱 분의 1이랑 같은 거죠. 그죠? 곱셈 공식인데 우리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이런 거 했었죠? 걔랑 똑같은 거예요. 걔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곱셈 공식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고1 다항식 첫 번째 주에서 배웠었을 내용입니다. 다들 표정을 어쩌라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 대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A 더하기 A-1이라고 하는 게 3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아니 나 원숭이인 줄 알았어 지금. 이거 전에 많이 했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먼저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는 거 더하기 2가 9가 되겠다. 그죠? 얘가 곱셈 공식을 쓴 거잖아요. 얘가 넘어가요.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7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은 4제곱이니까 쟤를 제곱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얘를 한 번 더 제곱을 하게 되면은 A 4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고 플러스 2가 49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은 47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가은이 잘하네. 자, 뒤로 쭉 넘어가서요. 134번으로 넘어갑니다. 134. 자,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134번. 더워요. 자, 끕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꺼져. 2라고 한다. 그죠? 꺼져. 꺼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요. 2의 X제곱에 대해서 제 욕먹는 거 되게 좋아한다니까. 아,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지.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저는 수업을 영어하거든요. 많이 먹었는데 계속 오셔서 여실 너 변태야? 이러고.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얘로 된다라는 거잖아. 얘가 2래요. 근데 저기 있는 저 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2만 더해준다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양변에 2를 더해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식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4가 된다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된다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게 2가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어지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요. 자, 얘는 2의 2분의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더하기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네? 얘를 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쟤로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2를 더해줍니다. 양변에 2를 더해줘요. 그러면 이 식이 또 하나로 바뀌는데 뭘로 바뀌냐? 2의 2분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4가 된다라는 걸로 또 바뀌죠.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갈 게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있는 2의 2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2의 4분의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양변에 2를 더해서 루트 씌워주게 된다면 얘도 2라고 하는 값을 가진다라는 걸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제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2를 더해줘서 루트 씌우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또 양변에 2를 더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루트 씌우고 반복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이고요. 2의 1024분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024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얼마일까요? 뭐라고요? 멘탈 터졌다. 어때요? 2의 1024분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024분의 x제곱 걔는 얼마일까요? 2. 네, 걔도 2예요. 계속 2의 배수들로 다 이렇게 묶여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